언택트 시대를 맞아 VR과 AR을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수많은 원천 소재를 바탕으로 남다른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이력을 3차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5년까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포함해 국보 보물중,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을 구축합니다. 남양주 봉선사 삼성각이 건축법으로는 불법이어서 위험에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전국 사찰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계종립동국대학교가 2021 봄학기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졸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교 환경 의제 20일 선포 15주년을 맞아 실천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정 지구를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다보탑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의 불교문화유산 XR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언택트 시대를 맞아 VR과 AR을 활용한 불교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천혜의 환경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화면 위쪽의 버튼을 누르니 4K로 완성된 다보탑과 대웅전이 선명히 장식됩니다. 상하 좌우 등 원하는 방향대로 도량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일시중지를 통해 단청의 세밀함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유튜브로 공개한 불국사 랜선 여행 영상,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이 적용된 불교 문화의 향유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창녕사터 500난 온라인 전시를 비롯해 가문사지 3층 석탑 VR 체험과 경주 황룡사 디지털 복원 등 실감형 콘텐츠가 꾸준히 개발돼 큰 호응을 받은 겁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대규모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으로 유무형 유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와 만나 포교는 물론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교 문화 상품 소개 같은 경우에 증강현실이 아마 굉장히 좀 효과가 좋을 거예요. 각 문화재의 컨텐츠, 국보 메토다, 언제 건립되었다,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기에 스며 있다든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37억 원을 투입, 불교유산 빅데이터의 4차원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확산에 앞장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홍익대에서 개최된 한국의 불교문화유산 XR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모 사업으로 4억여 원의 제작비를 투입, 석굴암과 백제금동 대학로 등 총 9종의 성보를 주제로 무선 전송에 최신 기술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가 기술 진보와 함께 대중 속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국 사찰의 협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들이 다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불교의 세계관을 잘 설명해 주기에도 좋고 새로운 콘텐츠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VR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꼭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콘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의 모토거든요. 실감 콘텐츠는 성보의 향유를 넘어 한국 불교의 수많은 원천 소재를 바탕으로 포교의 남다른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전통의식인 49제를 비롯해 명상과 열반 등 VR이 융합된 내적 세계를 통해 색다른 불교문화 체험과 인식 제고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현실 차단이 되는 것이 가상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몰입성과 상호작용성, 이런 공간성의 어떤 특성이 명상의 효과를 뭔가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포스트 코로나와 언택트 시대 속 첨단 기술이 접목된 불교문화 콘텐츠가 향후 어떤 미래를 그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이력을 3차원으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025년까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포함해 국보 보물중,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수리 이력을 3차원 유형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HBIM을 구축합니다. HBIM은 건조물 문화재의 3차원 형상 정보뿐 아니라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수리 이력 등에 관한 비형상 정보를 포함하는 통합 정보 모델입니다. 그동안 일반 건축 분야의 설계 시공 과정에서 주로 활용했던 BIM을 문화재 수리 분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HBIM을 문화재 분야에서 적용해 오는 2025년까지 국보 보물 중 목조 건조물 문화재 221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국보 제49호 예산 수덕사 대웅전을 포함한 국보 보물 목조 건조물 문화재 27건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HBIM이 구축되면 기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건조물 문화재 주요 구조부의 접합 방법과 내부 구성 부재의 형상 등을 3차원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부재별 재료 정보와 수리 이력 등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 수리 시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구축된 HBIM 정보는 외부에 공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가상 증강현실, 3차원 입체 프린팅 등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국보 보물 중 석조 건조물 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 등으로 구축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건조물 문화재 HBIM 작성 기준 공고를 통해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에도 통일된 HBIM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남양주 봉선사 삼성각이 건축법으로는 불법이어서 위험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전국 사찰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지난해 9월 남양주시장과 규제개혁팀장에게 국노패를 수여했습니다. 전통사찰 경내지를 종교지로 일괄 전환해 불법 건축으로 전락한 사찰 건물을 양성화하는 등 토지 정보를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봉선사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죠. 무허가 되어 있었던 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요번에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건축물 양성화가 안 되면 그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죠. 건들 수가 없으니까. 보수나 정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의 사찰마다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20년대 지어져 전쟁의 화마까지 견뎌낸 삼성각은 봉선사 경내에 있어도 지목상 임야에 해당돼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한반도 토지 수탈을 위해 1910년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지목, 위치 등을 등록한 일제의 지적 체계가 지금까지도 관련법의 근간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사찰이라는 개념하고 일제가 갖고 있는 이 사찰이라는 개념이 틀려서 지목이 대웅전이면 건물 중심으로만 아주 작게 대지로 지목 변경이 돼 있는 부분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산문부터 대가람을 이루고 있는 우리 전통사찰을 단일 정각의 일본 사찰과 동일한 지목으로 정리하다 보니 같은 경내에 함께 있어도 대웅전을 제외한 건물은 임야에 세워진 불법 건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계종이 1992년 건축법 전부 개정 이전에 건축된 전통사찰 내 무허가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 특정 건축물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지만 개보수를 할 수 없어 안전과 재난에 취약해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뿐 아니라 문화재 구역도 같은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일제 청산과 현 시대에 맞는 토지 관리를 위해 지목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일제시대 만든 제도가 지금까지 똑같이 오고 있어요. 다 임야로 돼 있든지 전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사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 규제 때문에 관련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남양주 같은 경우 홍윤웅이라든지 지목이 임금묘를 봉분만 묘로 이렇게 지목 변경이 되어 있던 곳도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한시법 제정을, 장기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제도 제정비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2021 봄학위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졸업생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졸업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코로나19로 졸업생 전원이 함께 모여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자 학교 측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순간을 위해 포토존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에 약사고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하는 딸 모습을 볼 때 애처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합격한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딸 졸업 축하한다. 올해 동국대학교에서는 박사 93명, 석사 477명, 학사 2,326명으로 총 2,89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동국대는 올해 봄 학위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윤성희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과 졸업생 수상자들만 강당에 참석했습니다. 북적대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던 졸업식 풍경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멀리 떨어져 앉은 졸업생들이지만 표정에는 졸업의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4년 동안 배운 그런 교리라던가 수행 체계를 통해서 더 정진하면서 사회의 포교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동진기업 송석환 회장에 대한 명예학위 수여도 진행됐습니다. 송석환 회장은 동진기업을 운영하며 2012년 무역 1,0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제25대 동국대 총동창회장도 역임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4억 7천만 원의 기부금 약정과 동시에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로터스관 건립기금, 정과권 발전기금 등 보시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명예경영 박사 학위는 기업인으로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책무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졸업생들은 마지막 해를 등교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나게 됐지만 온라인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문화에 접했다며 바뀌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춰 취업과 진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교 환경의제 20일 선포 15주년을 맞아 세부 실천사항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정지구를 위해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지 최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가 불교 환경의제 20일 선포 1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환경 친화적 생활을 위한 세부 실천 사항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첫 조치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환경 이슈가 대두됐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6년 31개의 행동 목표를 담은 불교 환경의제 21을 선포했습니다. 행동 목표와 함께 종단, 사찰, 사부대중이 지켜야 하는 행동 계획을 각각 제시해 불교의 환경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분야별 의제와 종단, 사찰, 개인 등 각 그룹별 구체적 행동 목표가 설정됐지만 실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이후 실천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실행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가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의제 20을 가지고서 계속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실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의제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종의 어떤 실천이나 실천 주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활동이 좀 약간 미미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포 15주년을 맞은 지금 환경 위기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정길 위원장은 그동안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불교 환경의제 21의 재정비와 실천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교 환경의제 21의 실천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구 본사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범 사찰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범 사찰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기적인 캠페인도 하고 공통의 실천도 전개하고 기후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활동들을 전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의제 20일 실행위원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캠페인 내용들 갖다가 같이 통합하고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자각이 필요해지는 이때 종단을 중심으로 사회단체, 사찰, 개인이 하나의 마음으로 청정 지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동자승이 소를 찾아가는 과정에 비유해 묘사한 그림을 시부도라고 하는데요. 신축년 흰소의 해를 맞아 시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열 동국대 명예교수가 선보인 시부도, 잃어버린 소를 찾아 전시회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는 하얀 소의 머리 위로 둥근 광명이 세상을 비춥니다. 소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주위에는 붉은 석양이 가득합니다. 오래전부터 인간과 함께 해온 소를 소재로 깨달음과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시부도가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더해 재탄생했습니다. 동국대 미술학부 김대열 명예교수가 서울 인사동 공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최한 전시회 시부도, 잃어버린 소를 찾아의 작품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소에 관심을 갖고 30년 넘게 수묵화로 자연을 그려온 김 교수는 신축년 흰 소의 해를 맞아 기존과는 색다른 시부도를 그려냈습니다. 본래 시부도는 동자승이 잃어버린 소를 찾아 길을 나서는 과정을 그리지만 김 교수의 작품은 인물을 최대한 배제한 채 깨달음에 대한 은유를 강조했습니다. 사찰에나 책에 나오는 시부도를 보면은 그 동자가 소를 찾는 이런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소설처럼 또 소설의 사파처럼 진부해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써보고자. 시부도의 원류로는 송나라 보명선사의 모구도와 과감선사의 시부도가 꼽힙니다. 시부도에서는 소는 삼독에 물든 검은색에서 점차 깨달음을 얻어가며 흰색으로 바뀌는데 궁극적으로는 중생제도를 가리킵니다. 김 교수의 작품은 이 모든 과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해 마치 선문답을 하듯 관람객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날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시부도의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은 그 힐링도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종도 더 기세를 타서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며 김대열 명예교수는 시부도를 주제로 한 자신의 논문과 그림을 한데 엮은 책도 발간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법규위원장과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부주지를 역임한 성천 스님의 답의식이 어제 법주사 답의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13일 입적한 성천 스님 연결식은 금호문도회 운영위원장으로 연꽃마을 안성 파라밀병원 장례식장에서 봉행됐습니다. 법주사 답의장은 답의의식에 앞서 금호문도회 운영위원장 도공스님 연결사와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 추도사, 지명대종사 법어, 집행위원장 정도스님 인사로 진행됐습니다. 월남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천스님은 1972년 법주사에서 월산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4년 통도사에서 월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부주지,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부주지, 충주 대원사 주지, 법규위원, 법규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마스크가 코로나 시대 필수품이 되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후원하는 훈훈한 기부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제조기업인 S&P월드와 백자회가 지난 15일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과 경제난 등 이중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3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10만 장을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에 전달했습니다. 기부 증서와 감사장을 전달받은 조성전 백자회 대표와 박성준 S&P월드 부사장은 국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복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나누며 하나 되기는 서울 노숙인 시설협회와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쪽방 상담소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